여기에서 한 1년 동안 이 딸기 농가에 왔다 갔다 조만마다 하면서 배우고 멘토한테, 그리고 이제 한 2014년에 귀농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쪽으로 귀농을 했고. 잠시만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반장이세요? 아니, 전주. 아 그래요? 네, 전주. 네, 나중에요. 그래서 지금 귀농 이제 10년차 됐고요. 부추, 뭐 블루베리, 그 지역에서 특화된 작물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선도농가를 가더라도 고추잖아요, 고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엄청 좁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곳을 한 번씩 다녀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딸기가 주산지잖아요. 그럼 딸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물 선택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 전에 또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목표를 돼야 돼. 내가 귀농을 할 건지 귀촌을 할 건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서 자그맣게 그냥 키워가지고 농산물 내가 좀 먹고 살고 좀 비싼 가격에 유기농 키워서 할 건지 목표를 확실히 해야 돼. 저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 거면 규모를 작게 해야 돼. 왜냐면 편하게 농촌에 왔다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벌려놓으면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게 농촌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결국은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인력이 엄청 어려워 지금. 돈을 떠나서 인력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시간 정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한 농장 소개만 간단히 하고 궁금한 것들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중에 한 2,000평 정도를 제가 자가로 제 땅이고 나머지 한 2,500평 정도는 임차.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가 이렇게 와서 귀농을 해가지고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규모는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저희 가족들이 이 규모면 먹고 살만 하다라는 이제 그 목표점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게 많이 저도 그게 엄청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순창에 갔을 때 소득 1작물이 그때는 고추였어요. 시설 고추. 그건 최고 많이 평당.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 부추 뭐. 근데 여기 오면 또 틀려요. 근데 지금 제가 올해 보니까 농정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소득 1작물이 오이더라고, 오이, 그 다음에 딸기. 오히려 근데 이제 그건 어디 가나 평균. 거기서도 꼴등이 있고 1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이따 제 매출을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귀담아야 들어야 될 것은 숨은 얘기가 더 중요해요. 숨겨진 얘기. 성공한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잘못된 사람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가면 되게 잘된 사람들 얘기만 듣거든요. 그러면 딸기 한 송이에 몇천만 원 번다 하면 주판 튕긴다고, 주판. 아, 내가 몇 동을 해서 정년퇴직 그러면 한 2억 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 정리하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장급은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원래 땅딸기 했어요. 땅딸기. 이거는 지금 땅딸기를 하던 시설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재배 기술이 발전이 되고, 아까 인력 부분, 앞으로 딸기를 내가 몇 년을 더 할 거면 우리 집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하고 수확량을 좀 늘리자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지가 지금 3년 됐어요. 3년. 그리고 저쪽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 동을 땅딸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동에 땅딸기 3동, 그리고 육묘동이 5동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1년 매출은 육묘로만 한 7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9동에 필요한 노종 수가 한 7만 주가 되는데, 육묘동이 잘하면 한 19만 주에서 20만 주가 나와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목표를 세우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우스를 늘려야 될지 육묘장을 늘려야 될지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 딸기는 육묘를 잘하면 실패 확률이 엄청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6만 주가 필요하더라도 20만 주를 키우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내 모종 6만 주만큼 제일 좋은 모종으로 심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머지 잘 되면 나머지 13만 주로 팔 수가 있고. 근데 13만 주가 옛날에는 좀 모종값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700원, 750원.
계산해보면 700원, 750원인데 13만 주고 잘해가지고 팔면 네모 좀 제일 좋은 거 심고 팔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5종으로 난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갖고 재배동으로 해서는 한 3억 정도.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에 3년 차라고 했잖아요. 이 딸기는 첫 해에 한 4,200만 원 했고 두 번째에 한 4,500만 원. 작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뭐 뛰고 농가 경영비 뛰고 뭐 뛰고 수수료 뛰고 막 뛰면은 보통 한 동당 우리가 들어가는 딸기 경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기름값, 인력, 농자재 뭐 싹 하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나 못 짓는 사람이나 한 동에 한 1,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4,800만 원을 했으면 수수료 한 10% 떨어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날라가면 동당 3,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6동이면 1억 8천 원. 작은 동, 토경 한 1,500, 2천 벌면 이렇게 해서 한 2억, 2억에서 2억 5천 벌면 7천만 원, 거기서 한 50%, 한 40% 상품값 날라가요. 그래서 1년에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벌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 손재진이가 진짜 중요하다. 이 가격이면. 근데 우리는 4천 얼마 번다는 사람만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려면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은 구조사업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다 융자사업 보내주면 땅 한 1,000평 사가지고 하우스 뭐 6동, 7동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인수해가지고 하면 농가 경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재배 기술이 없잖아. 그러면은 한 1년, 2년은 좀 빡대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년, 4년 가족들이 있는데 잘못돼 버리면은 다시 역기농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농 기촌을 해서 작물을 하실 거면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규모가 크면 안 돼.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규모가 작아야 돼.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하려면 적정 규모를 딸기는 좀 석동으로 되는 거예요. 석동으로. 석동을 아까 제가 4,800 벌었다고 했지만 한 3,500 정도만 석동을 벌면 1억 500이잖아요. 그냥 50% 날라간다 해도 5천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 그분끼리 인력 안 쓰고 석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석동에 모종도 한동. 그러면 모종도 석동 씻고 나머지 잘 키우면 한 2천만 원 또 모종 팔아서 벌고.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 우리 뭐 대학교 교육 가든 뭐 딸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빨빨빨 이렇게 겪어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를 어떤 사람이 딸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녹차잎을 잘 키우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멘토를 기술센터나 면사무소 가면 멘토들이 다 있어요. 선도농가들이. 그냥 한 농가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세 농가에서 한 4-5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 세네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기준점이 생겨. 내가 이 사람 밑에서 배워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재배 기술이 좋은데 밥 안 사주면 안 알려주는 농장소가 있어. 술 안 사주면 안 알려줄 때 하나씩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밥 안 사줘도 걔가 알아서 그냥 그 농가 가가지고 야 잘해보라 이렇게 하는 또 멘토가 있어요. 저는 부자 쪽. 진짜로. 제가 힘들게 농사를 접었기 때문에 농약방 같은 데서 이렇게 농약 살 때 보면 막 귀농해가지고 1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만큼 하게 해주고 배추량 그렇지 광합성을 얼마만큼 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주고 그 물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비료를 이렇게 첨가를 잘하는. 근데 기본은 이 물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목이 엄청 말라.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짠물을 막 소금을 섞어서 그러면 목이 더 말르겠죠. 작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딸기가 목이 엄청 마를 때는 물만 잘 줘도 약이 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그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주면서 조금 더 딸기도 크게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라고 또 이게 필요한 질소들도 있고 유산가리비를 넣는 거지. 이 물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맞아.
근데 이걸 아무리 줘봤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물 관리가 안 되면 농사는 안 돼. 근데 그 물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농사를 진 사람들도 아주 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지하수로 사용합니까? 거진 지하. 뭐 경호가 뭐 없었다 그러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물 관리는 이 물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물을 잘 주냐, 필요한 물을 주느냐, 제때 양. 주냐 못 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잘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이론적으로는 모르는데 한 20년 진 할머니가 농사를 잘 줘. 그 사람 그 자기 몸이 이미 물 관리가 몸 안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 농사 잘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식은 없어도 물 관리를 안 해요. 야가 딱 전으로 보면 야가 물이 필요한지 비료가 필요한지 지금 물이 조금인데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지 조금 줘야 되는지를 자기가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런 기계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물 관리만 잘 되면 수확량이 2배가 나온다는 이유가 준 만큼 지가 크니까. 근데 땅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준 만큼 외에 땅에 또 모든 것들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 사장님 밥을 사줘야 되겠구만. 누가요? 이분들이. 그래야 물을 잘 가르칠 거 전주 선배님 사줘야 되고. 병충해가지고 어떻게 해? 한 번 하고 하면 되게 돼. 예, 이게 딸기의 1년 재배 과정은 9월달에 심어가지고 내년 늦게 따는 사람도 6월달까지 따고 한쪽에서는 이제 12월부터 다시 또 내년 모종을 키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달려있잖아요, 하나씩. TV에 하나 좋은 거를 잘라가지고 저쪽 가서 한 11월 초에 다시 삽목을 해요. 그래서 물을 싹 주면 이따가 커. 겨울에 잠을 재워놓고 딸기 따다가 한 4월달 되면 다 잠을 깨워. 잠을 깨워가지고 그놈을 다시 심어. 거기서 또 새끼가 나요. 그 새끼가 모종이야. 그걸 다시 심어. 근데 뭐 정도 매트가 있니? 매트가 뭐 정도? 예? 뭐 정도 매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딸기 농사 하려면 육묘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 요즘 육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작업을 해야 돼. 작업. 그러니까 아니 작업자족이 아니고 육묘를 왜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딸기 최고 잘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80% 이상이 육묘예요. 육묘에서 병이 없는 거는 여기서 병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창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사오더라고. 그렇죠. 그 타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6통에 내가 3억이라는 분당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85% 이상 하는 게 육묘거든요. 근데 그 육묘를 내가 3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주고 한 2천만 원 주고 이걸 사온다는 자체가 나는 이게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육묘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육묘처럼 과연 키우냐 이거지. 육묘를 팔아먹을 육묘가 따로 있고 자기가 키울 육묘가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20만 주를 키우지만 내 모종처럼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20만 주를 다 키워놔. 비가 없는 데서 10만 주 키우고 비가 있는 데서 10만 주를 키워요. 태풍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비가 오는 해가 어쩔 때는 육묘가 좋고 어쩔 때는 노지에서 키우는 거가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내가 심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고 거기서 좀 남은 거 내가 팔 수 있는 거 양심적으로 파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묘를 팔기 위해서 막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들은 제일 차는 목적이 뭐냐면 안 죽어야 돼. 모종이 죽으면 못 팔잖아. 뭐 안 죽으려면 비료를 안 줘요. 비료를 많이 주면 잘 크는 대신 병이 잘 달라붙고 그럼 병이 잘 달라붙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을 잘 판단해서 약도 잘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약값도 많이 들어가지 비료값도 많이 들어가지. 근데 모종값은 어차피 750, 750 정해져 있잖아. 그럼 모종을 파는 사람은 돈을 적게 쓰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만 주고 키운다고. 그러면 그 모종이 여기 와서 힘을 못 쓴잖아. 그래서 자가육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이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종이 이 딸기 지금 9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키우는 거에 한 10배는 힘들어요. 모종 키우기가. 왜냐면 이제 날씨 부분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이 덥잖아요. 그럼 모종이 클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잘 키우면 물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은 환경 조건이 딸기가
잘 풀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 관리가 된 사람은 여기서는 그냥 던져놓기만 해도 큰다. 생각하나 묻고 싶은 건 네. 딸기가 수요가 많이 나와도 가격은 떨어지진 않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말자 이거지.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이 저장성이 없자고 했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외에 들어오는 딸기는 맛도 없고.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딸기가 대부분 가공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잼도 비싸게 다 팔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3,800을 한 이유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딸기가 안 좋았어요. 모종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흥작을 했어. 그러니까 딸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버는 거고 똑같이 졌는데 딸기에서 선생님 말처럼 풍작이 됐어. 양으로 버는 거야. 이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됐으면 나는 많이 따면 돼. 근데 그 많이 따는 거를 언제 많이 딸 거냐. 딸기 가격이 높은 시기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딸기 가격이 최고 비쌀 때가 설 전이야, 설 전. 네, 그래서 맞아. 이 지금 경남 화동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메리트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딸기가 제일 먼저 나가요. 그만큼 환경 조건이 좋아요. 일조량도 좋고 겨울에 눈 한 번 안 오고 온도 안 떨어지고 난방비 안 들어가고 아까 말한 딸기 맛있으려면 방합성이 잘 돼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만큼 햇빛량 좋고. 그래 전주에서 일로 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딸기가 최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논산 같은데 이제 딸기 나온다 하면 우리는 매출의 한 3분의 1, 3분의 2는 벌써 저금 통장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화방 처음 딸기 거의 끝물 될 때 논산 막 나와요. 그러면 가격이 어차피 우리는 딸기가 작잖아. 가격을 못 받아. 근데 이 안에는 조금 잘 받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음 게 막 나오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물 선택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특화작물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 딸기가 그 작물이 언제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또 그 설안에 맞춰 먹으려면 또 이제 기술이 필요해요. 온도나 딸기를 어떻게 아까 양분을 주고 하면 이게 딸기가 막 연속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은 중간에 한 달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배 기술이라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면 배우려고 혹시라도 와도 됩니까? 딸기 따로는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나?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개인 습생으로 그쵸? 대답을 안 하시.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연배가 좀 많으신 선배님인데 딸기 농사 진짜 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진 않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